안녕하세요. 오늘 리플 XRP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전에 이제 리플 랩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를 시장에 내놓았었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런데 벌써 1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13억 달러에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성공적인 시장에서의 소프트 랜딩을 하리라고 물론 리플 랩스는 생각했겠지만 여러 가지 경쟁사나 다른 쪽에서는 조금 냉소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시가총액 13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USDC나 USDT나 그다음에 이제 3위권에 있었던 USDE, 에테나의 합성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런 것들의 그 시총이랄까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RLUSD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RLUSD가 되게 분투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멀티체인 확장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리플이 원래 처음 탄생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링크하는 기술이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블록체인이 아닌 영역과 블록체인 영역을 링크시키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사용하는 이런 기술도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리플이 이런 게 발달되어 있냐면 리플은 처음부터 탄생 배경, 탄생 목적, 프로젝트의 목적 자체가 기관, 그 다음에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관과 기업의 블록체인이 되려면 기관과 기업 혹은 은행 이런 기관들이 그 이전에 쓰고 있던 온라인 솔루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기관들이. 그러면 그 블록체인이 아닌, 즉 오프체인의 온라인 시스템을 온체인으로, 즉 리플 냈죠. 리플의 블록체인으로 링크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왜? 그래야 기관이나 기업을 이 리플 냈죠. XRP 냈죠. 즉 XRP의 블록체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RLUSD를 개발을 하고 융통을 할 때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XRP 레저에서 뿐만이 아니고 XRP 레저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움직이게 이렇게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쪽 체인에서 다 유통되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멀티체인 확장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거는 충분히 어떤 정책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술 전략이었죠. 그 기술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멀티체인 확장 효과로 해서 13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총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로 RLUSD는 이 사용자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되게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누구다? 기관이에요.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씁니다. 특히나 기관이나 기업들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는 이 13억 달러라는 의미는 개인이 그냥 이 정도 그냥 쓴다 일상생활 속 이거랑은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리플 랩스가 그 다음에 그 리플랩스의 암호화폐인 XRP가 기관이나 기업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전초기지를 지금 RLUSD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RLUSD가 시가총액 13억 달러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단순히 시총의 규모가 커진 거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리플랩스의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 미래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거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같이 공유할 건 뭐냐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월 달에 EVM을 탑재를 했어요. EVM이 뭡니까?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생태계에서도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 하는 여러 가지 디파이 활동이나 RW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리플 자체에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더리움과 같은 하지만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는 다른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능하지만 리플 레저, XRP 레저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RWA나 DeFi가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작업을 한 지가 몇 달이 안 됐는데 벌써 RWA 블록체인 시장에서 랭킹 10위에 올랐습니다. 그 사용량에 있어서 되게 빠른 거죠. 사실은 그동안 리플 같은 경우에 XRP 같은 경우에 국제 송금이나 국제 결제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이다라고 해서
이런 이더리움식의 플랫폼 블록체인의 역할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섹터 2로서 이 영역을 키워왔고 몇 달 만에 지금 벌써 RWA 블록체인 사용량 순위에서 10위에 올랐다는 부분들. 그래서 향후 어떤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테마로 잡혀있는 게 RWA 토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리플이 섹터 2로서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